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이드 형법 승진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진입니다. 그럼 이번에 승진 시험 본 거 바로 해설 강의 가도록 하겠는데 쉬운 것들은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핵심만 짧고 굵게 빨리빨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위작이라는 것은 위조 플러스 허위 작성을 포함하는 개념. 그래서 우리 허위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위 정보 입력하는 것 아니죠. 권한 있는 사람이, 그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 입력하는 것, 이것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것, 사전자 기록 위작죄랑 공전자 기록 위작죄랑. 그래서 형법에서 동일한 용어로 쓰고 있으면 동일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위작도 위조 플러스 허위 작성, 여기 위작도 위조 플러스 허위 작성이 모두 포함된다. 됐고, 법정 소독죄, 법정에서 소동을 하면 처벌하겠다. 당연히 이거는 법원의 재판에 모두 포함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포함이 된다. 이것도 재판이 맞으니까 재판이라고 돼 있죠. 헌법재판소. 그래서 유치해거스 검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됐고, 유치해석 금지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 요건과 가벌성에 규정되나, 요거 우리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 사유, 행위자한테 좋은 거죠. 그럼 이거를 제한하겠다. 제한하면은 가벌성이 확대되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X 반한다. 행위자한테 불리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 공무서와 계약 등에 의해서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 누구 있죠? 시중은행원, 은행원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돈을 대신 받아준다. 세금을 대신 받아준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럼 이때 공무원을 시중은행원을 공무원이라고 같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 대행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위배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중은행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어디 시중은행원이 공무원한테, 그죠? 우리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이 되는 직업, 엄청난 직업. 그래서 나도 안 잘리고 저 새끼도 안 잘리고, 그죠? 그래서 은행원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됐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1번, 요거는 넘어갑시다. 요거는 기본 강의 때 되게 많이 했던 거고 넘어가시고, 이게 2번이 조금 어려웠죠. 근데 2번도 기본 강의를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봅시다. 국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근데 재판시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럼 이때 국법과 신법을 비교할 때는 가장 중한형끼리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본 강의 때 가장 중한 거를 먼저 비교해보고 같으면 가장 경한 것끼리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국법에 의하면 최대 몇 년? 3년. 신법에 의하면 최대 몇 년? 5년을 징역에 가기 때문에 어느 게 더 경하다? 국법이 더 경하다. 그래서 선생님 신법에 벌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할 때는 가장 중한 것끼리 먼저 비교하는 거예요. 가장 중한 것끼리. 그래서 가장 중하게 때렸을 때 얼마 때릴 수 있느냐? 3년, 5년. 그래서 뭐가 더 경하다? 국법이 더 경하다. 됐죠? 근데 이게 같으면 어떻게 되죠? 같으면은 이제 가장 경한 것끼리 비교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도 때릴 수 있으니까 벌금도 때릴 수 있으니까 이때는 신법이 경한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 기본 강의 때 아주 많이 했던 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요거 3번 반성적 고려. 한마디로 반성적 고려면은 국법이 악법이거나 과해서 반성하는 의미를 바뀌었다면은 국법은 나쁜 법이니까 국법 적용하지 않고 신법을 적용하겠다. 근데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면 그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행위시법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반성적 고려에서 형이 폐지된 경우 그럼 국법이 악법이었네. 그럼 국법을 적용할 수가 없네요. 폐지된 경우에는 과거의 형벌법규에 대한 위반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므로 처벌할 수가 없다. 왜?
구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정의 변창에 따라서 그때그때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 그죠? 이게 사회 발전에 의해서 변경된 경우, 그럼 이때는 그 법령이 개폐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왜? 구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됐어요. 4번은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조심하라고 했죠. 압축 트럭 청소차. 요게 기관이임 사무냐 자치유인 사무냐 문제가 됐을 때 이 압축 트럭 청소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 청소차를 운전했다. 그럼 이 청소의 사무는 원래 국가 게 아니고 지자체 거. 그래서 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규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X. 이 청소차 요 청소와 관련되는 사무는 원래 누구 사무 거? 지자체 사무. 그러면 지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X. 됐고. 특별한 근거 규정에 합리한 법인 설립 이전에 자연인 행위에 대해서는 양보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죠? 왜? 요 자연인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휘 감독을 할 수가 없었다. 됐고. 됐고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4번. 공범과 신분관에서 신분관계에서 범죄가 성립을 한다. 그럼 범죄가 만들어졌네. 그래서 진정 신분범. 신분관계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된다. 짝퉁 부진정 신분범이라 한다. 요거는 당연히 기본강의 때 한 거니까 넘어가시고. 갑이 을을 교사해서 을의 아버지를 살아야겠다. 그럼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뭐를 시킨 거죠? 존속 살인죄를 시킨 거죠. 그럼 이때 신분자는 아들이 아버지 죽였으니까 무슨 살인죄? 존속 살인죄. 그럼 이때 비신분자는 성립은 같이 처벌은 따로. 그래서 성립은 3.3조 본문이 적용되니까 얘도 뭐가 성립하고 존속 살인죄가 성립은 하지만 처벌을 할 때는 단서로. 그럼 이때 보통 살인죄로 처벌을 한다. 근데 성립한다라고 돼 있네요. 성립한다. 그러니까 보통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존속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뭐였죠? 세 번째 유형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넘어가시고. 부진정 부작위 잠시만요. 네.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자기 의무 네 가지 법계 조선 법령 법률행위 요게 계약이죠. 법계 조선 그래서 조리 선행행위 다 포함된다. 됐고 넘어가시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짝퉁 결과적 가중범 그래서 요거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경우 그래서 예경하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맞죠?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 과정에서 일부 집단이 고의로 공무원에게 세상한 경우 다른 집단에게 그 사상 효과에서 예견하는 것이 있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특수방해죄 책임 면할 수는 없다. 맞죠? 그래서 핵심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어도 성립을 한다. 됐고 인과관계 요거는 넘어갑시다. 요거는 틀리는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고의 그 다음에 고의는 여기 행위자가 범죄 사실에 발생한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행위 당사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하여 일반이라면 당해 범죄 사실에 발생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고려하여 그 심리 상태 그래서 여기 지칭하는 그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일반인이 아니죠. 행위자를 말한다.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주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린 거. 요것도 계속 기출되고 있는 지문 맞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요거 그의 심리 상태. 여기서 그라는 것은 행위자.
그래서 행위자의 고의는 행위자의 심리 상태를 추인하는 것. 뭘로 가지고? 종합적인 증거를 가지고.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됐고 3번 됐고 4번도 됐습니다. 요거는 기본 강의 때 이거는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구속요건적 착오. 구속요건적 착오는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요거 갑이 A를 살해하려고 고의로 어둠 속에서 B를 A로 오인했다. 그럼 요거는 사람 근데 눈이 삐꾸였으니까 구객. 총을 쏘아 발행했다면 갑의 죄책에 대해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은 서로 다르다. 지금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결론은 서로 다른 것은 여기만 구방만 구객은 결론이 같다. 됐죠? 그래서 여기만 다르다. X. 갑이 A 등 3명과 싸우다 힘이 달리자 시카를 가지고 있던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 말리면서 시카를 뺏으려던 B에게 사강이 깁혔다. 그럼 이때 우리 판례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A를 찌르려고 했는데 B가 맞았다. 그럼 뭐가 되죠? 구방이 되죠. 그 고의가 넘어간다. 넘어가기 때문에 B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된다? B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 넘어갑시다. 가감 30점 대비초. 그래서 요거 키워드만 잡고 한약 가지수에만 차이가 있다. 그럼 30대보초 그 다음에 10전대보초 같은 거 됐죠? 그래서 한약 가지수만 차 있는 거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 그래서 유일하게 딱 하나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판례. 한약 가지수에만 차이가 있다. 그럼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름 요게 최신 판례라고 했죠. 기본 강의 때. 그래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지금 교비에게 속하는 자금을 다른 외국인 학교에 대여했다. 이거 무슨 죄 되죠? 우리 횡령죄. 교비에게는 교육 설비에 필요한 회계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써야 되지 다른 학교에 한번 썼다. 횡령죄가 돼요. 근데 이 쓰는 과정에서 어디에 보고한 거? 학교 운영회에 보고한 거. 이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많이 했던 거 넘어가시고 요거 개괄적 고의 사건이죠. 개괄적 고의. A를 죽이기로 했는데 일행유는 안 죽었어요. 근데 죽은 줄 알고 지금 매장했는데 이행유로 죽은 사건. 개괄적 고의.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일행이와 이행이를 묶어버려서 일행이 때의 고의가 이행이 때도 미친다. 그래서 그 일행이 이행을 묶어서 단일의 살인죄를 인정하죠. 그래서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은 피해자의 살해라는 건 처음 얘기는 사실 결국 실현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살인죄 딱 하나 인정하고 살인죄를 인정하고 있고 갑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매장했다도 증거인멸죄 성립하지 않는다. 왜? 그쵸? 증거인멸죄는 남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한 것은 이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조차 없다. 됐고 판례는 각 행위의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여 끝났네요. 요거랑 모순되는 거네. 그래서 지금 이걸 맞췄는데 이게 틀렸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되는 것.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요거 조심하라고 했죠. 상해 고의로 구타해갖고 결국 이행으로 죽었다. 이거 두 개 짬뽕해갖고 문제 된다고 했죠. 그럼 이거 우리 무슨 이제 인정했죠? 상해 치사죄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이거 낙산 비치 호텔 사건에서 이때는 상해 치사죄를 인정한 거지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 짬뽕에서 문제 많이 낸다고 했어요. 그럼 맨 끝에 단일의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X. 우리 판례는 이때 살인죄가 아니고 상해 치사죄. 됐고 넘어가시고 요거는 아무도 안 틀렸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위법성 조각 사유. 됐고 그 다음에 10번 자신의 강도 사항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 유죄 판결 확정됐으니까 얘한테 진실을 말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어. X. 위증죄 성립하지 않는다. X.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 심신미약 또 나왔네요. 그럼 이때는 필요적 감경, 필요적 감경, 임의적 감경, 임의적 감경. 형을 감경한다. 바뀌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필요적 감경이었는데 개나 소나 다 주장하니까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감경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 근데도 퇴직금을 못 지급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거죠. 그럼 비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조각된다? 책임이 조각된다. 됐죠? 근데 요거 비교 판례.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그때는 유죄가 되는 것.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럼 이때는 비난할 수 없으니까 책임 조각 사유가 된다. 됐고 4번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1번. 요것도 다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기출 변형도 없고 그래서 나머지 요것만 보고 갈게요. 답만.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제일 착한 것부터. 중지미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아니죠. 필요적 감면. 그 다음에 착한 애 불능미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 감경만 됐고 그 다음에 12번. 요게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었어요.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었는데 나머지 소거법이 너무 쉬워가지고 일단 소거법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검색대에 나아가지 않은 채 휴대용 가방 안에 물건을 가지고만 있었다. 그럼 이거는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검색대에 물건을 올려놔야 요게 실행의 착수 있는 거. 그래서 검색대에 나가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준비에 불과한 거. 됐고 그 다음에 타인의 사망을 하는 생명보험계약. 그죠? 내가 나를 사망으로 보험사고 생명보험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를 내가 대신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럼 이거일 때 그 다음에 여기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게 보험계약 체결하는데 하자만 있대. 그럼 이것만으로는 사기냐? 아니다. 이것만으로는 사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언제 사기가 될 수 있느냐? 내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견했어요. 내가 이미 암에 걸려져 있어. 암에 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속여서 암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때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지만 단순히 하자 있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거 요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앞에를 보면은 보험 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하자 있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를 볼 수는 없다.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1초짜리죠. 예비죄의 종법 나올 수 없다. 예비 없는 종중. 그래서 예비죄에서는 종법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쉬웠던 거고 그 다음에 불능무수의 성립 요건의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X죠. 그래서 요것도 암기하지 마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관설부터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인식 사정. 인식 사정, 판단 기준. 그래서 우리 판례는 지금 주관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가지고 누가 판단한다? 행위자가 판단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객관화된다고 했어요. 객관화. 그래서 행위자 대신에 일반인이 하나씩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추상적 위험설.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가지고 행위자 대신에 누가? 일반인이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거죠.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가지고 일반인이. 그래서 뭐가 틀렸죠?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 요거는 포함시키지 않죠. 요거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구체적 위험설에서 주장하는 것. 됐어요? 넘어가시고 2번은 됐고, 그 다음에 요거 나왔네요. 예비 없는 종중. 예비죄에 대해서는 종범안 되고 중지미수 나올 수 없다. 그래서 1초짜리 문제 됐고, 그 다음에 횡령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거는 스키적으로 우리 중지미수 인정하는 판례는 3개밖에 없다고 했어. 판례는 친, 정, 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그 다음에 청산관리 사건, 청광, 상해, 사무실 사건. 그래서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요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X. 그럼 이거는 뭐에 해당하냐 봅시다.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남의 재물을 갖고 있네.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제공했다. 끝났네. 남의 물건을 갖고 있다 함부로 내 것처럼 담보로 처분했다. 그럼 이거는 횡령죄가 기수가 된 것. 3번 기수는 영원한 기수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경료한 후에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했다면 이미 횡령죄는 기수가 됐고 가등기를 말소했다 하더라도 중지미수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스키적으로는 칭청청, 법리적으로는 남의 물건을 갖고 있다가 담보물로 맡겨버렸다. 내 물건처럼 처분했다. 횡령죄는 기수. 됐어요? 범행을 일부 실행한 후 이탈했다. 이탈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범관계 이탈하기 위해서는 착수 전 이탈일 것. 주모자는 어떤 이탈? 적극적 이탈. 단순가담자는 소극적 이탈로도 족하다. 근데 범행을 일부 실행했으니까 이탈될 수가 없다. 이탈이 안 되기 때문에 갑은 자신이 관여하신 부분에서 죄책을 부담한다. 됐네요. 요거는 갑과 을이 서로 살인을 공모했다. 공모했으면 공동 정범이네요. 실행을 나오고 그들의 피행을 피해 사망했다면 실제로 사망 결과 둘 중 누구 행위는 것이 인과관계 판명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 정범은 범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과관계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로 인해서 죽였다. 그럼 갑과 모두 살인죄 기수로 처벌한다. 됐죠? 성수대교 사건 됐죠? 그럼 다 공동정범 면할 수 없다. 됐고, 너무 쉬웠죠? 포괄일죄 범행 도중에 가담했다. 그럼 가담한 사람은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공동정범 X. 가담하기 전에 대해서는 얘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가담한 것 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짓지 않고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너무 많이 본 거 됐고, 됐어요? 그 다음에 15번 간접정범. 요것만 봅시다. 3번 요것만 보면 될 것 같네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의 지문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 사용했다. 지금 보조 공무원이 작성 권한 있는 상급 공무원을 기망을 해서 결재를 받아냈다. 그럼 이거는 간접정범 형태죠. 근데 이거는 보조하는 공무원이 상급자를 기망해서 결재를 받아낸 게 아니죠. 보조하는 공무원이 상급자의 도장을 직접 찍어버린 거. 이건 간접정범 아니고 첫 번째 직접정범. 그럼 직접정범에서도 허공작의 직접정범이다. 아니면 공문서 위조죄의 직접정범이다. 공문서 위조죄의 직접정범이다. 그럼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X. 답은 너무 쉽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허공작의 간접정범 X. 요것도 틀렸고 요것도 틀렸죠. 넘어가시고,
을이 갑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범행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후 그 교사 행위로 의하여 범행을 결례했다. 교사가 먹혀 들어간 거 맞죠? 따라서 갑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그래서 교사범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범행 결의를 만들어주면 되지 지금 당장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야 가서 죽여. 근데 지금 당장 승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교사 행위로 범행 결의가 만들어졌다면 교사범 성립한다. 갑이 을에게 A를 살해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을이 그 제의를 거절했다. 실패한 교사네요. 그럼 갑은 살인죄의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맞죠? 만약에 얘가 승낙하고 실행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둘 다 나쁜 사람. 그럼 둘 다 예비 음모에 준하여.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라고 했죠. 간호보조원이 무면허 진료 행위가 있은 후 이를 의사의 환자의 계속적 진료에 참고하다는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 그럼 이거는 무면허 진료 행위가 끝난 거다, 무면허 진료 행위가 끝난 게 아니다. 끝났으면은 무면허 진료 행위가 끝났으면은 더 이상 그거에 가담할 수가 없겠죠. 끝나고 범행을 어떻게 가담을 해? 근데 요거는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무면허 진료 행위가 있은 후 요게 함정 같지만 이 진료부라는 것은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되는 진료부. 그래서 무면허 진료 행위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역적 사후 행위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 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됐죠? 갑이 을에게 A를 상해할 것을 교사했다. 그런데 을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했대. 그럼 이때 갑에게 A의 사망이란 결과에 대해서 과실 내지 예경성이 있으면은 상해 치사가 되는 거지 살인죄 될 수는 없죠. 살인을 시킨 적 없으니까. 됐어요? 갑갈이 공모한 대로 칼을 두고 강도를 하기 위해서 A의 집에 들어가 A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그럼 얘네들은 일반 강도예요? 두 명이 합동해서 갔으니까 특수강도에서 A에게 상해를 가했다. 그럼 강도 상해가 되겠네요. 가한 이상 대문 밖에서 망을 본 을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을은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공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공범장 중 1인이 강도 상해가 되면은 다른 공범자도 뭐만 있다면 예견 가능성만 있다면은 강도 상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랑 구별해야 될 게 강도 살인. 그래서 강도고 공범자 중 한 명이 강도 살인했다. 그럼 공범자 1인이 예견 가능성 있었다. 그때는 강도 치사만. 됐고 넘어가서 요거 아까랑 겹치는 논점이네요. 갑을 병 세 명이 택시 한규로 모의를 하였다면 을과 병이 피해자의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실행에 착수 전에 겁을 먹고 현장에서 도주해 버렸다. 그러면 이거 공범관계 이탈 된다 안 된다? 된다. 착수 전 이탈이고 특별한 말 없으면은 단순 가담되기 때문에 얘는 단순히 도주하는으로서 이탈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특수 강도의 합동범위 성립한다. X죠. 이탈한 사람은 그럼 뭐만 성립할 수 있다? 그렇죠? 준비는 같이 했으니까 예비 음모는 될 수 있다. 됐고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너무 쉬우니까 됐고 요것도 요즘에 계속 나오는 논점이죠. 보이스법쟁이 범인 갑이 A를 기망해서 A의 돈을 사기 이용해줘 돈을 받아 이체를 했다. 사기죄는 성립하나 맞네. 이체받은 돈의 인출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횡령죄가 불성립한다. 왜? 지금 얘랑 얘는 사기범 피해자 둘이 신뢰관계에 있을 수 없죠. 그러면 횡령죄가 됐다면 얘에 대해서 별도의 사기죄가 됐다면은 얘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사기죄 피해자에 대해서 별도로 횡령죄 성립할 수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너무 많이 봤죠. 작물보관죄 나왔다. 그러면 횡령죄 나올 수가 없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디귿 1범죄 행위로 서버 컴퓨터가 압수된 이후에 다시 장비를 갖추어 제2범죄 행위를 했다. 그럼 이때 제2범죄 행위는 이미 장비가 범행 도구가 다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장비를 만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범죄 의사가 새롭게 갱신된 것. 따라서 이때는 범죄가 몇 개? 2개 성립한다. 그래서 불가마적 사용의 범죄 불성립 X. 됐죠? 넘어갑시다. 리을은 열차 승차권 너무 많이 몸팔래. 됐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따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번 요게 약간 킬러 문제였죠. 살인 예비죄. 그럼 살인 예비죄는 준비하는 범죄니까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맞죠? 살인 예비 왜 하냐?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준비하는 것. 그래서 예비죄는 항상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목적범이라고 했죠. 목적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살인의 준비에 대한 고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죠. 살인 예비죄는 목적도 있어야 되고 살인을 준비한다는 뭐도 있어야 된다. 고의도 있어야 된다. 고의도.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범은 과실범이 될 수 없어요. 목적범은 항상 뭐냐? 고의범이에요. 고의로 준비하는 거기지 과실로 준비한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비죄는 항상 고의범이면서 항상 뭐가 된다? 목적범이 된다. 됐고 준비하는 거다. 실수로 준비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됐죠? 함께 죽자.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4살 유아한테 위기에 의한 살인죄 X죠. 얘네들은 자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살인죄에 뭘 인정했다? 간접 정범을 인정했다. 됐고 그 다음에 혼인의 자가 자신의 생모 알면서 그녀를 살해했다. 존속살인죄 성립하지 않는다. X 존속살인죄 성립한다. 그런데 요 4번 위계 위력으로 자기의 직계 존속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때는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 살인죄 보면은 보통 살인죄 윗급이 있고 보통 살인죄 밑에 급이 있다. 그럼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피해자가 일반인이면은 보통 살인죄로 처벌받고 피해자가 만약에 아버지였으면 뭘로 처벌받고 존속 살인죄로 처벌을 받고 그래서 보통 살인죄 윗급은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고 보통 살인죄 밑급은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위계 위력의 살인죄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피해자가 타인이면은 보통 살인죄, 피해자가 아버지면은 존속 살인죄로. 그래서 위계 위력 살인죄는 보통 살인죄 또는 존속 살인죄로 처벌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자신의 직계 존속이었다면 뭐에 의해서 존속 살인죄에 의해서 처벌이 된다. 그래서 요 문제가 지엽적인 건 아니었어요. 지엽적인 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약간 틀어서 병영해서 낸 거지. 그래서 요것 때문에 변별력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를 그대로 낸 게 아니라서. 그래서 지엽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했으면은 당연히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 위력의 살인죄는 처벌이 어떻게 돼 있다? 피해자가 타인이면 보통 살인죄, 아버지면 존속 살인죄. 그래서 보통 살인죄 윗급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다. 그래서 보통 살인죄, 존속 살인죄, 위계 위력의 살인죄 다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다. 여기까지. 갑과 을이 의사 연락 없이 동시범이네요. 우연히 A를 각각 폭행한 상해가 있다면 상해가 갑의 폭행에 의한 것을 밝혀졌다. 그럼 인과관계 드러났네요. 그럼 이때 갑은 폭행, 치, 상이 되는 거고 을을 공동정범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다. 맞죠? 그래서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입증되지 않았어야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상해죄, 폭행죄에서 상습이라는 것은
230조에 말하는 상습이란 동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의 습격을 말하고 동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은 안 된다. 맞죠? 내가 폭행죄 한 번 하고 사기죄 3번 했어요. 상습 폭행은 될 수가 없다. 됐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갑에게 폭행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습벽이 있다고, 이런 습벽에서 단수 폭행, 존속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이때는 상습 폭행으로 묶이는데 뭘로 묶인다고 했죠? 가장 중한 걸로. 그럼 뭘로 묶이냐? 상습 존속 폭행으로 묶이는 거지. 법정형의 경한 단수 폭행의 상습범만 성립한다? X죠. 그래서 가장 중한 걸로 묶이는 거예요. 이걸 했으니까 이걸로 묶이는 거. 이거에 대해서 뭐가 있으니까 상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묶이는 거지. 이걸로 묶이는 것은 아니다. 됐죠? 4번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강간과 추행이죄.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맞죠? 그래서 우리 자수범에 해당하는 거 자위 부정. 그래서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추행하는 간접형태 범할 수 있다. 많이 봤던 거고. 그 다음에 갑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부르는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완전 만취했다고 생각을 해서 갑이 A한테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 이때는 장애미수, 불능미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X. 불능미수죠. 처음부터 결과가 불가능했죠. 중간간죄라는 범죄는 처음부터 결과가 불가능했어. 심신상실, 한거부르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미수가 아니고 뭐다? 불능미수가 된다. 그 다음에 디귿 최신 판례. 요거 많이 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위계간음죄에서 예전 판례는 요때 위계는 성행위 자체에 대한 위계만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확대돼 갖고 이때 위계는 성행위 자체에 대한 위계가 될 수도 있고 성적 행위에 결부된 어떤 동기에 대한 위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간음행위에 결부된 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는 위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죠. 요건 예전 판례였죠. 그래서 판례가 바뀐 것. 그 다음에 요것도 요즘엔 조금 많이 나온다고 했죠. 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요거는 안 되죠. 도덕관념에 반한다? 그럼 도덕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거로 범죄로 인정할 필요는 없어요. 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피해자의 성적 자기권의 자유를 침해, 이것까지 필요하다. 필요할까지는 없다. X. 됐고.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개인적 법익, 개임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 이런 공공기관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솔직히 좀 안 좋은 말로 해서 이런 애들은 국가기관은 욕을 받아야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피해자 될 수 없다.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온다고 했죠.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위자한테 뭐가 있어야? 허위의 고의가 있어야 307조 2항이 되는 거. 근데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뭐라고 인식했다면 허위성의 인식이 없다면은 307조 2항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뭘로? 307조 1항에 사실 적시 명예죄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307조 1항은 진실 사실 적시하면서 진실의 고의가 있는 경우도 307조 2항, 허위 사실 적시하면서 행위자는 진실이라고 믿은 거 307조 2항. 그럼 307조 2항은 언제? 허위 표현하면서 행위자도 허위라고 인식한 경우. 됐죠? 3번 전국 교직원 노급 소속 교사가 작성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럼 명예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X 조각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됐고. 요 파업 예전에는 무조건 위려고 했는데 판례가 바뀌어서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갑자기 오늘까지 일 나오다가 갑자기 일 안 나왔다. 그럼 사용자가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된다? 위력에 해당해서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는 이 위력이면 그쵸? 판례가 바뀐 거였고 그 다음에 니은 요게 요번에 또 나름 함정 문제였죠. 폐업 신고. 근데 우리 외운 것 중에 뭐가 있었죠? 폐원 신고. 그다음 이거랑 같이 외운 거 휴원 신고. 이거는 업방 안 된다. 이거는 업방 된다. 뭐에 의한? 위력에 의한 업방이 된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폐업 신고잖아요. 그래서 폐원 신고랑 폐업 신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폐원 신고는 보세요. 왜 안 되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판례 중에 공인중개사 아닌 A와 동업해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 이거 보호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중개사무소를 운영을 해요. 그럼 이거는 불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럼 이거 폐업 신고했다도 업무방해죄 성립한다. X 보호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됐죠? 됐고 그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우리 기본과학 때 많이 한 거니까 리을만 한번 잠깐 볼까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방해죄네. 방해에 뭐는 필요 없다. 결과는 필요가 없다. 근데 뭐는 발생해야 된다? 컴퓨터에 장애는 발생해야 된다. 됐죠? 그러면 요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기능 등 정보 처리에 뭐는 발생해야 된다? 장애는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맞죠. 근데 업무 방해 결과는 필요가 없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요거는 넘어갑시다. 26번은 요거 4번에 이제 최신 판례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7번 요것도 나름 킬러 문제였죠. 갑이 동거 중인 A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A가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았다. 그럼 갑은 무죄죠. 무죄긴 무죄인데 왜 무죄죠? A가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양해가 되는 거. 그럼 갑은 아예 뭐부터 없는 거? 구속요건 해당성부터 없는 거.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절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X죠. 그래서 여러분들 승낙인데 이게 양해로서 역할을 하냐? 피해자가 동의를 했는데 이게 양해로서 구속요건 해당성을 없애주느냐? 아니면은 승낙으로서 위법성을 조각시켜 주느냐? 요거 구별 잘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절도에 대한 동의는 뭐가 된다? 양해가 된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X. 그래서 시험 볼 때 항상 무죄긴 무죄인지 왜 무죄인지 한 번씩 보세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왜 무죄가 되는지 구속 요건이 없어서 무죄인지 위법성이 없었는지 무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만 검토해 보면은 형법적 실력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X. 됐고 갑과 A가 동업자고로 구입했다. 그럼 공동 소유. A가 관리했다. 그럼 A 점유. 그럼 건설 기계를 갑이 A의 허락 시 함부로 가져갔다. 그럼 절도죄 구성하지 않는다. X. 공동 소유는 타인 소유. 그럼 타인 소유, 타인 점유네요. 그럼 절도죄 구성한다. X. 구성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됐고, 그 다음에 4번.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아니더라도 재물의 소유권에 또는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었으면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세를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 불문한다. 그래서 가치만을 영득했다 하더라도 불법 영세 인정될 수가 있다.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판례가 뭐였죠? 가치 영득한 거. 예금 통장 사건. 예금 통장을 훔친 다음에 예금 통장을 인출한 다음에 예금 통장을 반환했다. 그럼 이때
예금 통장 자체는 영득한 게 아니지만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가치를 영득한 거. 그래서 이때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이 돼서 절도죄가 인정된 판례 됐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30번에서 나머지는 다 기본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죠.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부탁을 받았으나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서 현금을 인출했다. 초과 인출 판례죠. 그럼 초과 인출 판례에서 첫 번째 절도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자 의사에 반하는 인출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때 우리 판례는 뭐 인정했다? 초과 인출, 컴사 인정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 전체 인출액에 대해서 컴사 인정한 게 아니죠. 초과 상당 부분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해서 컴사가 인정된 판례. 그래서 이거 비판 많이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초과 인출 판례, 그렇죠? 전체 인출 아니다. 초과 상당 부분에 뭐 얻었다?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뭐 인정했다? 컴사 인정했다. 됐고 횡령과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법률을 위반을 해서 부동산을 소유자부터 명의신탁받아 이전 등기를 경유한 경우, 그럼 이건 뭐죠? 이자가 명의신탁. 그럼 이자가 명의신탁에서 판례 바뀌었죠. 보호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이를 이미 처분했다. 횡령죄 성립한다. X. 그래서 이자가 명의신탁가 횡령죄가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횡령죄 될 수 없다. 그러면 위반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종중이나 아니면은 종교 단체든지 아니면 배우자 같이 탈세 목적이 없이 명의를 옮겨놨다면 그때는 보호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을 이용해서 함부로 처분했다. 횡령죄 될 수 있다. 많이 했던 거고 넘어가시고 부동산 매매 계약 요거 하나 봐야 되죠. 왜? 동산의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안 되니까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받았다. 파기할 수 없네. 그럼 재산보존에 협력한 의무는 부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통산을 계약해서 이익관계에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시행관계 타인의 사무처에서 지휘했다 할 수 없다. X죠. 그래서 부동산을 팔면은 뭐가 생기죠? 부동산을 팔면은 등기 협력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등기 협력 의무가 타인의 사무라고 그 등기 협력 의무도 타인 사무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X 된다. 그 다음에 4번 채권 양도. 그래서 요거랑 우리 최근 판례네 지금 채권 양도가 아니고 채권 양도 담보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갑이 A에게 자신의 B에 대한 채권을 갑이 A에게 자신의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다. 그럼 양도했으면 채권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죠? 그렇죠? A한테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돈 받을 권한은 누구만 있는 거? A만 있는 거. 그래서 채권 양도하면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채권을 양도했다. 채권이 넘어갔다. 근데 채권을 양도 담보로 맡겼다. 그러면 채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다. 왜? 담보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채권을 양도했다. 그럼 누구 거? A 거. 그럼 돈도 누구 거? A 거. 근데 갑이 돈을 받아서 함부로 써버렸다. 그럼 A 거를 함부로 써버렸으니까 무슨 죄? 횡령죄. 근데 채권을 양도 담보로 맡겼다. 그러면 여전히 채권은 누구 거예요? 지금 채권을 양도 담보로 맡겼다는 것은 채권이 넘어간 게 아니죠. A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채권을. 그럼 여전히 소유권은 갑 거. 그럼 얘가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돈도 여전히 갑 거. 그럼 갑이 썼다. 횡령죄 될 수 없다. 최근 판례까지. 그래서 채권 양도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횡령죄가 된다. 채권 양도 담보. 그럼 채권의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렬시 될 수 없다. 결론은 요것만. 그 다음에 4번 넘어갑시다. 4번 넘어가시면 되고 4번은 뭐죠? 자동차에 대한 매매 계약, 동산 매매 계약. 그럼 배행죄 성립할 수 없다.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작물죄는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조합형으로 나오고 기출 그대로 갖다 쓴 거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봐야 될 것은 계란 30개 등렸다 손괴 안 된다. 건물 망가지는 거 없다. 그냥 비 오면은 다 쓸려 내려간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형성이 됐다. 개시 중인 문서가 맞죠? 함부로 떼어냈다. 그럼 손괴죄 성립할 수 있다. 됐고 그 다음에 3번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갑이 소유자 을의 권리행사 방황에 가담한 경우 을에게 고의가 없다. 이것도 많이 했죠. 을에게 고의가 없다. 갑한테 고의가 있다라도 공동정범 될 수가 없다. 됐죠. 그래서 고의범이랑 과실범이랑 공동정범 될 수는 없어요. 공동정범 되기 위해서는 둘 다 고의범이거나 둘 다 과실범이거나. 근데 한 명한테는 고의가 있고 한 명한테는 과실이 있다. 그럼 공동정범 될 수는 없어요. 됐고요. 근데 강제집행 면제죄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결과가 야기돼야 된다. X죠. 강제집행 면제죄는 위헌범. 모르면 뭘로 빼라? 위헌범. 그래서 위헌범이니까 우리 판례가 더 있죠. 지금 재산을 빼돌렸는데 그 빼돌린 그 재산이 현실 가치가 빵원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강제집행 면제죄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친족상도례 봅시다. 요것도 나름 사례형으로 내긴 했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갑이 자신의 친구 A의 소유 재물을 알고 이를 절취했는데 사실은 숙부 거였다. 친족상도례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 현실대로. 그러면 숙부 소유의 물건이었던 경우에는 B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대로. 그럼 이거는 이양의 친족관계가 되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다. 됐고 따로 거주하는 만약에 같이 거주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죠? 형면제가 되죠. 갑과 친구 을이 합동하여 갑의 아버지 A의 소물건을 절취했다. 그럼 갑에게는 친족상도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고 맞네. 1항의 경계니까 을에게는 친족상도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 있는 법인한테만 적용되지 친족관계 없는 공범한테는 친족상도례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요게 조금 기존에 있던 문제를 약간 사례식으로 만드는 거죠. 갑의 숙부 A가 얘가 피해자, 첫 번째 피해자. B에게 금원을 교부하면서 C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갑이 C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B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그러면 지금 B는 누구를 믿고 맡긴 거죠? 갑한테 믿고 맡긴 거죠. 그러면 누구도 피해자다. 얘를 배신했으니까. 그래서 횡령죄의 피해자는 소유자도 피해되지만 믿고 맡긴 사람도 피해자. 그래서 친족상도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모두하고 친족관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숙부 A 얘도 피해자지만 갑을 믿고 맡긴 누구 B도 피해자가 된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친족상도례 적용될 수 없다. 됐고 넘어갑시다. 4번도 됐고 35번은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이것도 우리 많이 한 거고 요것만 보고 갑시다. 4번만 일반 물건 방아죄 밑에 3개 위에 3개 밑에 3개 중방아죄가 아니고 경방아죄 미수범 처벌 규정 없다. 그래서 위에 3개 중한 거 현조건조물 방아죄 그 다음에 공용건조물 방아죄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아죄 요거는
미수 예비음모 처벌이 있지만 밑에 세 개 경방화죄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6번 요게 나름 킬러 문제였죠. 보세요.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맞죠? 네. 문서라는 것은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끄기만 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캔해서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럼 아직까지는 위조가 없어요. 지금 문서를 만드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보증금 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를 프린트로 출력했다. 프린트로 출력하면은 계속성이 인정되는 종이에 지금 문서가 만들어지고 있죠. 출력해서 보증금액을 변조하고 변조된 전사계약서. 그럼 이거는 변조죄가 되겠네요. 왜? 종이로 출력을 해서 그 다음 변조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팩스로 송부하였더라도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에 성립하지 않는다. X죠, X. 출력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고 문서가 만들어지고 그 문서를 변조했으니까 변조죄 되고 그거를 보냈으니까 행사죄도 성립하는 것. 됐죠? 이것도 기존 법리를 그대로 갖다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새로운 걸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응용이나 이런 게 할 수 있느냐 요거지 뭐 새로운 게 나온 게 지엽적인 게 아니에요.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진짜 많이 했죠. 행사죄랑 사기죄는 항상 실격, 상경된다. X.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기본강 때 많이 했는데 허위 진단서 작성죄. 그럼 이게 허위가 되기 위해서는 진단서 안에 뭐가 적혀야 된다? 허위가 적혀야 된다. 그럼 보세요. 당연히 내용이 허위라는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면 물론 그죠?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한테 무슨 고의가 있어야 돼요? 허위의 고의가 있어야 되죠. 허위 진단서 작성죄도 뭐니까 고의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허위라는 주관적 인식은 물론 그 다음에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일 것이 즉 진단서 안에 뭐가 기재된다? 허위가 기재돼야 된다. 그래서 기재일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 기본 강의 때 진짜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5가 된 거. 됐어요. 그 다음에 허무인 명의 유가증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할 수 정도의 것이라면 일반인이 봤을 때 진짜처럼 보이겠다. 그럼 위조죄 성립할 수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어떤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적절한 조치 취해야 되는데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았다. 직무유기죄. 그런데 그 위법 사실을 똑같은 위법 사실이네.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공모서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 지금 자기범인 허공작도 문제가 되고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의 위법 사실을 갖고 지지고 복구하고 있는 거. 그럼 이때는 자기우선 부자기 보충설에 따라서 허위 공소장 및 직무유기죄 성립한다. X. 직무유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됐어요.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뭐 이것만 딱 보면은 나머지는 기본 강의 때 다 했던 거니까 쉽게 보이면 되고. 38번. 요것도 나름 킬러 문제인데 보세요. 공무원이 A한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 단순술했지. 근데 공무원이 야 나한테 주지 말고 제 3자한테 줘라고 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자한테 주게 했다. 그럼 이때 공무원은 제 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했다. 제 3자 뇌물 수수죄 또는 제 3자한테 뇌물을 주겠다. 제 3자 뇌물 공여죄라고 했죠.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거 얘랑 같은 사람이라 보면은 어떻게 된다? 같은 사람이 보면은 인마이 포켓. 그럼 이때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니까 뭐가 된다?
단순 수뢰죄의 공동 정범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항상 조심했던 거, 요 제3자는 공무원이랑 동일한 사람이라 보면 안 된다. 그럼 이 제3자가 지금 누구래요? 공동 정범 관계에 있대요. 그럼 공동 정범은 같은 사람이네. 그럼 같은 사람이니까 요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이 공동 정범은 제3자에 포함될 수가 없다. 얘네가 공모해 버리면은 얘가 받은 게 얘가 받은 거 똑같은 거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단순 수뢰죄 공동 정범 된다라고 기본할 때 진짜 많이 했어요. 됐어요. 제3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얘가 얘한테 교사했다. 그럼 교사범은 얘랑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교사범은 제3자가 될 수 있다. 방주했다. 그럼 방주범도 얘랑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제3자가 될 수 있다. 됐어요. 근데 누구는 공동정범은 제3자 될 수 없다. 와이프 같은 사람 제3자라 볼 수 없다. 다 했던 거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3번 공무원이 A에게 2천만 원을 뇌물로 요구했다. 야 2천만 원만 줘봐, 잘 봐줄게. A가 이를 즉각 거부했다. 그러면 갑은 이득을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몰수나 추징은 왜 한다고 했죠? 몰수는 이득 박탈, 부정하게 범죄로 얻은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몰수예요. 그러면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몰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추가적인 논점까지 몰수 추징은 목적이 뭐였다? 이득 박탈이었다. 근데 예외적으로 징벌적 추징하는 게 있었죠. 그죠? 그게 뭐였었지? 외국과 관련된 거. 그래서 외국과 관련된 거 플러스 특가법. 그거는 징벌적 추징이었다. 됐고 넘어가시고 4번도 됐고 너무 쉬웠죠?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 요것도 뭐라면 직무 집행의 일환이라면,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때 비품 사무 담당 공무원이 모나미 지금 경찰서에 볼펜이 떨어져 갖고 비품 사무 담당 공무원이 문방구 주인과 볼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된다? 공무 집행 중이다. 그럼 공무 집행 중이니까 이거를 위기에서 방해했다면 위기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될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직무 집행이라는 것은 권력적 작용, 체포하는 것,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사적인 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 모나미 볼펜 계약하는 것, 이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X 포함된다. 됐죠? 그다음에 2번, 요거는 불법한 공무집행이니까 공무집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됐고 넘어가시고,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그럼 이때는 누구 잘못이 없죠? 경찰관은 잘못이 없네요. 그럼 이때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한다. 됐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 요거 나왔네요. 현실적으로 곤란한 데 이르지 않는 경우 위계 공무집행 처벌하지 않는다. 우리 방해죄 들어가는데 방해 결과 필요한 거 2개 있다고 했죠. 직위는 방해하자. X 됐고, 이것도 너무 쉬웠죠. 우리 기본 강의 때 갑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의 아들 을을 경찰서에 재진 출석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경우 을은 범인도피죄를 처벌할 수 없고, 맞죠? 왜? 친족간 특례.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범인이오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버지를 숨겨주기 때문에 범인은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럼 이때 아들 을은 뭐가 없으니까 친족간 특례는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는 것. 그럼 이거 시킨 아버지는 뭐는 될 수 있다? 교사범 될 수 있다. 가평형 씨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교사범은 될 수가 있다. 왜? 을이 뭐까지 있으니까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까지는 있으니까 갑이 을한테 그걸 시켰다면은 교사범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 기본 강의 때 진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죠. 됐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번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네요. 3번 4번은 됐고 2번에서 요것도 우리 기본 강의 때 많이 했던 건데 을과 공동정범관계에 있는 갑이 지금 갑과 을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교사하는 거예요. 야 증거 인멸해라 또는 허위 진술해라. 그래서 을이 허위 진술했어요. 그럼 이때 을한테 범인 도피죄가 될 수 있느냐? 을한테. 그러면 을은 누구를 위해서 허위 진술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허위 진술한 거 맞죠? 그럼 얘는 범인 도피죄의 정범조차가 될 수가 없죠. 범인 도피죄는 타인인 범인을 도피시키는 건데 얘는 자기가 도망가기 위해서 허위 진술했기 때문에 얘는 뭐부터 없다? 구속요건 해당성부터 없다. 그럼 이때 얘는 교사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랑 우리 구별해야 된다고 해서 기본 강의 때 조심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구별을 해서 요 교사범 이거는 증거인멸죄도 똑같아요. 갑과 을이 공범 사건인 경우에 그래서 콜레텍 허위 양도 사건과 똑같은 건데 갑과 을이 공범인 사건에서 을한테 야 우리 사건의 증거 인멸해라 시켜갖고 을이 증거를 인멸했다. 그럼 결국 을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거 구속요건 해당성조차 없다. 그럼 갑이 그걸 시켰다. 그럼 갑은 교사범 될 수가 없다는 거. 됐죠? 됐습니다. 요 정도까지로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조금 어렵게 느꼈다 하신 분들은 공부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쉽게 느꼈다 하신 분들은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좀 어렵게 느꼈다는 분들은 절대 이번 시험이 양을 늘리는 시험은 아니었어요.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국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 갖고 제대로만 공부한다면은 고득점 충분히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